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힘이 넘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무겁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욕구는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삶의 활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더 흔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숨겨진 이유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현우 한의사입니다. 30년 넘게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많은 의사들이 놓치는 공통 패턴을 발견해 왔습니다. 저는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80세 그 이후까지도 생기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제 삶을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진짜 예측 지표는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심지어 운동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개인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 즐거움, 특히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연결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이며 이것을 되살리는 것이 혈액순환, 호르몬, 뇌 건강, 그리고 삶의 의욕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부터 제가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 속에서 발견한 7가지 중요한 통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백만 명의 노년층에서 활력을 빼앗아가는 조용한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이 내 이야기다 싶으시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직 공감이 되지 않으시면 숫자 0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육체적 즐거움과의 연결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과 마주 앉아 콜레스테롤, 약물, 통증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눈 속 깊은 곳에서 어떤 조용한 슬픔과 체념을 보았습니다. 삶이 조금씩 줄어들고 차갑고 멀어지며 생기가 사라지는 듯한 표정이었죠. 대부분 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의사들이 묻지 않는 질문을 합니다. 부부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시선을 피하거나 어색하게 웃거나 아무 말 없이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 내 몸과 연결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조용한 전염병입니다. 혈액검사 수치에 나타나지 않고 고혈당이나 흉통처럼 경고 신호를 주지도 않지만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 즐거움은 더 이상 적절하지도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믿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그 믿음은 틀렸을 뿐 아니라 해롭습니다. 몸은 결코 연결을 멈추지 않습니다. 손길, 자극,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에 항상 반응합니다. 육체적 연결을 멈추면
단순히 성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정서적, 신경학적 기능까지 서서히 다치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즐거움과 감정 조절에 관련된 신경 경로가 약해집니다. 수면이 달라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며 움직이려는 의욕,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를 느끼고자 하는 열정이 줄어듭니다. 한 번은 81세에 은퇴한 조종사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뒤 15년 동안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을 완전히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제는 옳지 않게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대화를 나눈 뒤 우리는 약이나 시술이 아닌 부드럽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시 연결하는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웃음을 되찾고 숙면을 하며 혈압이 내려가고 기억력이 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만난 여성과 장난을 주고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활력과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니어들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침묵과 부끄러움, 잘못된 문화적 신념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을 잃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몸에서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기억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영혼은 여전히 느끼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60세 이후에도 자기 자신과의 성적 연결이 장수와 직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심장 건강, 기억력, 삶의 질을 바꾸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나이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 자위가 장수의 중요한 이유. 오후 늦게 74세의 해럴드 씨가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해군에서 복무했던 그는 늘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탄탄해 보였지만 목소리 속에는 무언가가 비어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직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중립기호에 놓인 채로 가만히 서 있는 기분이에요. 친밀감에 대해 묻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그 부분은 오래전에 사라졌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랜 세월의 침묵, 상실, 부끄러움, 그리고 잘못된 정보 속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나는 부서졌으니 이미 그 시절은 끝났으니라며 자기 자신과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은 이런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 몸은 연결을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자기 자신과의 친밀한 시간을 유지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피부가 생기 있으며 웃음이 많고 정신적으로 또렷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설명하기 힘든,
그러나 분명한 살아있음이 있었습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즐거움은 단순히 순간적인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이는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연쇄 반응을 촉발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특히 뇌, 심장, 성기와 같은 중요한 부위의 순환이 개선됩니다. 이 혈류 증가는 해당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기능을 유지하고 젊음을 지켜줍니다. 또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코르티솔을 낮추고 몸을 이완시키며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증가해 기분과 정서적 회복력을 높입니다. 나이가 든 남성에게도 테스토스테론이 부드럽게 상승해 근육량, 골밀도, 성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뇌도 활성화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부위가 동시에 작동하며 즐거움은 뇌를 훈련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절정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자극은 신경 경로를 열어두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순환을 강하게 하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연결을 지켜줍니다. 몸을 늙고 고장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살핌과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로 대할 때 안에 있던 불씨가 깨어납니다. 그러면 식습관, 움직임, 사회적 교류, 웃음 등 삶의 다른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의 자위는 사치가 아닙니다. 더럽지도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신체와 정신을 지켜주는 하나의 약이며 깊이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생명 유지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밟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쌓여온 잘못된 믿음과 침묵 속의 메시지가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니어들의 활력을 빼앗는 세 가지 가장 해로운 오해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들의 활력을 빼앗는 흔한 오해들 진료실에서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의 환자와 마주 앉으면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요. 때로는 어색한 웃음과 함께, 때로는 씁쓸함과 함께, 또 때로는 완전히 체념한 듯 말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이 본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 전 문화와 가정, 종교, 심지어 의사에게서 들은 암묵적인 메시지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욕망을 멈춰야 한다. 자신을 만지면 안 된다. 성적으로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속삭임이 깊이 스며든 것입니다. 69세에 은퇴한 교사 린다 씨는 20년 넘게 자기 자신을 만져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외롭거나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믿음을 노년까지 가져왔고 그로 인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신과 연결되자 단순히 즐거움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문제를 가리킵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 즐거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필요 없다. 그 시절은 끝났다는 생각은 지혜가 아니라 조용한 자기 포기입니다. 또 다른 고통스러운 믿음은
자기 자신과의 즐거움이 부끄럽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주제가 금기였던 시절에 자라며 죄책감을 주입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 몸을 돌보고 느끼고 알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절제가 힘과 에너지를 보존한다는 잘못된 신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듯 혈류, 호르몬 생산, 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시스템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규칙적인 성활동은 이 모든 시스템을 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건강이 전반적인 건강과 별개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을 돌보면 다른 쪽도 좋아지고 한쪽을 무시하면 둘 다 나빠집니다. 이런 믿음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 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의심하는 순간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실제로 60대 70대 분들이 자기 권리를 되찾고 삶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고안한 회복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복 방법, 성적 활력을 되찾는 단계별 접근. 제가 처음 시니어 환자분들과 친밀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시작했을 때 곧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즐거움을 외면해왔기에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차갑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탄생한 방법입니다. 다시 자신을 발견하고 싶지만 현재의 신체와 감정을 존중하는 길이 필요했던 분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부드럽고 존중하며 나이든 몸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성과나 압박이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둡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 내 몸은 여전히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과정입니다. 첫 단계는 몸뿐 아니라 공간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을 만드세요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조명을 조절하거나 방 온도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편안한 의자나 부드러운 침대를 선택하고 그 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작은 준비라도 나의 안녕은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 다음은 느리게 하기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긴장을 쌓아왔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호흡, 어깨를 내려놓기,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기, 시작. 전 몇 분간 숨을 고르기만 해도 수년간 잊었던 감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성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성적 자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부드럽게 다시 소개받는 시간입니다. 가슴, 배, 허벅지 안쪽을 판단이나 기대 없이 호기심으로 만져봅니다. 오늘은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과 신경계가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편안함과 연결이 커지면 집중 자극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목표나 결승선은 없습니다. 젊을 때의 강렬함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미묘하고 더 감정적이며 더 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통합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친 후에는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고 몸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폭죽 같은 순간이 아니어도 가장 부드러운 순간이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8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몸뿐 아니라 영혼에도 혈액이 도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길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단계를 밟아도 의심, 좌절, 오래된 부끄러움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 극복, 예상되는 문제와 성공하는 법.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치유의 길은 직선이 아닙니다. 특히 수년,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던 부분과 다시 연결하려고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복 방법은 강력하지만 여정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미리 준비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도전 중 하나는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제대로 하면 20대 때처럼 느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몸은 변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목표는 과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부드럽고 솔직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 더 깊은 숨, 더 따뜻해진 감각, 미묘한 떨림, 이 바로 신경계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일관성 부족입니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바쁜 생활과 산만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육을 단련하거나 유연성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물을 주고 꽃이 피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의무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마음으로 시간을 가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변화를 봅니다. 성과 압박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흔합니다. 매번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이는 오히려 몸을 다치게 합니다. 진짜 발전은 목표 없이 결과를 내려놓고 경험 자체에 몰입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무겁고 오래된 장벽은 부끄러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죄책감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속삭일 때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부서진 것도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지탱해준 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존엄한 일입니다. 결국 비교와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경청하는 순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76세 여성 환자분은 몇 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만에 저는 제 눈에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각성이 삶 전체의 건강, 에너지, 감정적 힘까지 회복하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수많은 시니어들이 내면에서부터 활력을 되찾도록 도운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제 이야기, 실제 변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연구 논문이 아니라 이제 끝났다고 믿었던 사람이 다시 변하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79세의 전직 공장 근로자 조지 씨는 피로 때문에 딸의 권유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12년 넘게 신체적, 정서적 기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평평하고 멀어지고 삶에서 분리된 느낌이었습니다. 몸과의 연결을 묻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허락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시니어들이 속으로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압박 없이 주 2세 3회 몇 분간 깊게 호흡하고 부드럽게 몸을 만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그는 잠이 좋아졌다고 했고 6주 후 낮 동안의 에너지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 앞을 지나다가 수년 만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73세의 전직 간호사 클라라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손주, 정원, 교회에만 집중했고 즐거움은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신과 연결되자 세상이 더 밝아 보이고 음식이 더 맛있어지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높았던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여전히 깨어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완전 회복, 평생 에너지와 힘을 위한 시스템 많은 시니어들이 70대가 되면 속도를 늦추고 마무리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그것이 꼭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봐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재건할 수 있습니다. 완전 회복 시스템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몸과의 재연결, 잘못된 믿음의 도전, 부드러운 각성 과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 호흡 훈련, 가벼운 움직임, 영양, 존재의 연습을 매일의 습관으로 통합합니다. 하루 60초만이라도 가슴을 펴고 서 있는 것,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순환과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조금 더 먹는 것, 매일 오늘 나는 어떤가를 묻는 것이 쌓이면 삶의 리듬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75세의 음악가 에드 씨는 3개월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삶의 볼륨이 다시 켜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도 최고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믿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론, 번영할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나이는 당신의 가치나 활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용한 전염병, 60세 이후에 자기 친밀감의 힘, 잘못된 믿음이 빼앗아간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복 방법, 도전과 극복, 실제 변화를 거쳐 에너지와 힘을 회복하는 완전 회복 시스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기쁨과 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쓰기 시작할 때입니다.